자, 1번 관람 등급서부터 시작해서 7번 조건부 서식까지 함수 6개 하고 조건부 서식까지 구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관람 등급을 매기는 과정입니다. 관리번호라고 하는 관리번호라는 거 우리 이름 정의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관리번호라고 이름 정의된 거에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1, 2, 3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뭐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1인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3세 이상. 2 같은 경우에는 7세 이상. 그 다음에 3인 경우에는 9세 이상 이라고 출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추수함수하고 라이트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하나예요. 자, 이거는 쉽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는 라이트, 예를 들어서 이 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잘라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4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서 하나 자르는 거예요. 예. 추수함수는 만약에 2 그리고 나서 사랑, 행복, 우정 이렇게 돼 있었다고 가정하면 2니까 두 번째 값 행복을 가져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추수라는 함수 아래는 어떠한 숫자가 들어있던 글자가 들어있던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글자가 들어오죠. 사랑이란 글자, 행복이란 글자, 우정이란 글자, 3세 이상이란 글자, 7세 이상이란 글자, 9세 이상이란 글자. 그래서 그 값이 뭐다? 1이면 사랑이고 2면 행복이고 우정이면 3이면 우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는 추수 라이트 라이트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관리번호니까 B의 5번째 셀인가요? B의 5번째 셀에서 한 개를 잘라라. 한 개 이거죠? 여기 E에서 오른쪽에는 한 개를 잘라라 이거죠? 오른쪽에 하나 자르면 숫자가 2냐 1이냐 3이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3세 이상. 2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7세 이상. 3이면 뭐다? 9세 이상. 이렇게 하래요. 끝이에요.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 하나를 가지고 자르다 보니까는 뭐가 됐다? 라이트 함수를 쓰는 거고, 라이트 함수를 쓰다 보니까는 한 글자가 잘라졌는데 그 값이 뭐 4로 끝나든 1이 끝나든 뭐로 만약에 그 글자가 A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마지막 글자가 1, 2, 3, 4로 끝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값이 1이면 3세 이상, 2면은 7세 이상, 3이면 9세 이상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도 잘 메모해 두셔서 라이트 함수는 추수 함수는 그거예요. 초이스 고르는 거예요. 다음 열거한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추수 석차를 계산해서 석차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이면 은상, 5등도 은상, 5등도 은상. 아니죠. 1등은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 4등은 은상, 나머지는 참가상. 참가상이 굉장히 많아요.
참가상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참가상이 많은 경우는 뭐 그렇게 나열해야 되겠죠. 만약에 좀 더 쉽게 해서 석차가 1등이면은 1등 했어요 라고 하고, 2등이면 2등 했어요 라고 하고, 3등 했으면 3등 했어요 라고 하고, 4등 했으면 4등 했어요 라고 하는 거고, 5등 했어요 그럼 5등이라고 하고. 근데 몇 명이 시험 봤다? 5명이 시험 봤나 봐요. 그럼 이제 석차를 구해야 되겠죠. 아직 석차 구하는 거는 모른다고 가정한다면 석차를 구해서 그 사람이 3등이면 3등. 굳이 추수함수를 쓰진 않겠지. 그냥 석차만 구하면 3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겠지만은 방법은 여러 가지더라 하는 거죠. 예.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는 추수. 여기 보니까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인덱스 넘버. 인덱스 넘버가 뭐냐면 값이에요. 그 값이 1이면 value 1, 2면 value 2, 3이면 value 3 이렇게 나간다 이거죠.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값이 1이면은 3세 이상, 2면 7세 이상, 3이면 9세 이상. 여기다가 write 가로 열고 관리번호 콤마 하나 오른쪽에서 잘라라 이거죠. 그 값이 그래서 1이면 뭐다? 3세 이상, 2면은 뭐다? 7세 이상, 그 다음에 9세 이상. 이렇게 해주면은 값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자,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함수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뭐 밑에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1이면은 3세 이상 했는데 여기는 7세 이상이라고 나왔어요. 왜? 뒤에 관리번호가 2로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자동 채우기 하죠?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그럼 촥 내려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가 문제가 생겼나 한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줄의 굵기를 보세요. 줄의 굵기를. 줄의 굵기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7세 이상이라고 적혀있는 이 셀을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가 굵은 줄이고 밑에가 얇은 줄이에요. 그래서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은 이 위에가 굵은 줄이고 아래가 얇은 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밑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굵은 줄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위가 굵은 줄이 되고 밑에가 얇은 줄로 변해요. 해볼게요. 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여기 자동 채우기 옵션이 있어요. 옵션에 가서 클릭하고 서식은 뺄게요. 그러면 돼. 값만 넣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넣으시면 선은 그대로 살아나고 결과만 들어간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예, 뭐냐면 블럭을 잡아서 이 함수를 써요. 우리 보통 하나를 쓰고 자동 채우기 하는데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입력을 해요. 아니면 저처럼 입력이 끝나고 난 사람은 블럭을 잡고 F2번 키 누르면 편집 모드로 들어와요. 이때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결과만 쏙 들어가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블럭 잡고요. 글자를 쓰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엔터 치면 이렇게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컨트롤 엔터를 치면 한꺼번에 들어가요. 메모해 드릴게요. 셀에 함수식을 입력하고 계산 후에 자동 채우기를 하면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셀 서식이 사라지고 자동 채우기를 한 서식으로
서식으로 변경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 채우기 옵션에 들어가서 옵션에서 뭐를 해줘야 된다? 서식 없이 채우기 옵션이라고 뜨는 거죠. 자동 채우기라고 하지 않고 그냥 채우기 옵션이라고 뜨는 거죠.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클릭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무슨 방법이 있냐면은 블럭 설정 후에 함수식을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하면 결과만 채워진다. 컨트롤 엔터를 하면은 서식은 안 들어가고 뭐만 들어간다? 결과만 들어간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둘 중에 어떤 거를 꼭 하나는 써야 돼요. 안 쓸 수는 없어요. 근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쓸지는 여러분이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두 번째 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첫 번째 있는 거로 자동 채우기 하고 나서 줄이 깨져버리면은 채우기 옵션에 들어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해결이 돼요. 가장 편한 방법은 그겁니다. 두 번째, 우리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함수가 바로 이 랭크 함수입니다. 랭크 함수는 시험에 꼭 나와요. 자, 랭크 함수 볼게요. 랭크는 어떻게 원하는 거냐면은 어떤 값을 가지고 참조 영역에서 옵션이 하나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나 이번에 3등 했다 그러면 내 값이 우리 반에서 세 번째로 크다 이 얘기죠. 3등이라는 말은 세 번째로 큰지 세 번째로 작은지는 약간 달라요. 기본적으로 큰 점수가 크면 1등을 하죠.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이 크면 1등을 하고 박태환 선수는 그 숫자 기록이 작으면 1등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내 값이 참조하고자 하는 영역 내에서 따져봐 가지고 순서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함수가 이 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함수에 뭐가 나오냐면은 참조 방법론에 대해서 나와요. 참조 방법. 이 참조 방법에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참조가 조금 어려워요. 이해를 하시면 쉽고 무작정 외우기는 힘들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한번 결과부터 해보죠. 뭐 지금 예매 순위를 구해야 되는데 예매 수량이에요. 예매 수량. 그러니까 66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 작으냐 따지는 거죠. 그럼 800이라는 숫자는 이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 작으냐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950은 이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 작으냐 따지는 건데 문제 보니까 큰 값이 1등이 되도록 많은 값이 1이 되도록 순위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랭크라는 함수는 내가 갖고 있는 나를 포함한 내 숫자 범위 내에서 몇 번째로 크냐 몇 번째로 작으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랭크라는 거를 쓰고 가로를 열면은 넘버라고 떠요. 넘버는 내 거예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내 기록, 내 점수. 그러니까 내 왼쪽에 있는 예매 수량이 되는 거예요. REF는 뭐냐면 리퍼런스라 그래요. 리퍼런스.
REF는 리퍼런스의 줄임말인데 참조 영역을 말합니다. 참조하는 거. 참조하는 거. 참조 영역을 REF, 리퍼런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3등을 했다라는 말은 내 점수가 우리 반에서 세 번째로 크냐 작으냐 이거죠. 남의 반이 아니라 우리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점수가 667이라는 숫자가 관람표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몇 번째로 크냐 작으냐, 좌석수에서 몇 번째로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내 숫자가 예매 수량이란 범위 내에서 몇 번째로 크냐 작으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참조 영역 REF는 뭐다? 내 숫자들 포함한 전체 영역이에요. 그리고 컴마 옵션 중에 이제 오더가 나왔어요. 오더가 뭐냐면은 큰 숫자가 1등이면 내림차순이고요. 작은 숫자가 1등이면 오름차순인데 위에 거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밑에 거는 꼭 써야 되고 장미란 선수 같은 그런 기록 경기에서는 큰 숫자가 1등이니까 굳이 0이라고 안 써도 되고 여기다가 0이라고 써도 되고 굳이 안 써도 되고 근데 박태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숫자가 1등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1이라고 써야만이 작은 숫자가 1등이구나 하고 아는 거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안 써요. 그럼 0일 때만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1이 위에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0이 위에 있기도 해요. 달라요. 근데 랭크는 0일 때가 위에 있어요. 예. 그래서 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바로 닫고 엔터를 누르면 되는데 얘를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자동 채우기 하면은 선이 깨지는 거야. 어디 가서 자동 채우기 옵션에 들어가서 서시 없이 채우면 되는데 순위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 있어요. 598메가 4등이고요. 950메가 1등인 건 알겠는데 780메가 2등이고 막 숫자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이 셀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돼요. 아니면 F2번 키 눌러보면 됩니다. 아니면은 저 밑에 거 7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마지막에 2등을 한번 클릭하고 F2번 키 눌러보세요. 어디를 참조하고 있는지. 참조하는 게 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클릭하고 F2번 키.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는데요. F2번 키가 편할 수도 있어요.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 왼손으로 F2번 키. 지금 왼쪽에 있는 780이라든지 800이라든지 하는 거 파랗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는 내 점수예요. 내 점수. 그리고 녹색이라고 되어 있는 범위가 있죠. 범위가. 이거는 뭐냐면 참조 영역이에요. 근데 참조 영역이 이상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엑셀은 죄가 없어요. 사용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지. 우리는 지금 처음에 667매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이 범위 내에서 제가 이제 약간 색깔을 노랗게 칠해버리겠지만은 이 범위 내에서 몇 번째로 크냐 작으냐를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598매라고 하는 거는 이 노란색 범위 내에서 몇 번째로 크냐를 따지려고 그랬는데 얘가 엉뚱한 데를 가리켰어요. 가리키기를 잘못 가리킨 거야. 근데 이거는 사용자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워볼게요. 얘도 지울까? 는 랭크 가로 열고 내 점수가 내 거가 내 왼쪽에 있는 거 이게 내 거예요. 컴마 어디에서? 나를 포함한 전체에서 나를 포함한 전체. 그러니까 예매 수량이라고 하는 8개 데이터죠. 쭉 블럭 잡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람 등급을 매길 때도 어떻게 매겼냐면은 저 왼쪽에 있는 뭘 갖고 따졌어요? 관리번호만 갖고 따졌죠? 내 왼쪽에 있는 것만 갖고 따져요. 내 왼쪽에 있는 저거 02번이랑 저 공연일이랑 좌석수랑 관람표랑 이렇게 따질 수는 있어요. 그걸 같은 내 거라 그래. 그걸 쉽게 표현하면 내 거라고. 내 데이터라고.
그런데 여기 있는 관리번호 02번이랑 저 다른 데 있는 공연일 전체하고 또는 좌석수 전체하고 엉뚱한 데를 참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옆에 있는 데이터 말고 특정 어느 덩어리를 이렇게 블럭을 잡더라 이거죠. 이렇게 블럭을 잡더라 이거죠. 이렇게 블럭을 잡았을 때는 F4번 키 눌러보세요. 지금 F4번 키. 그럼 뭐가 나타날 거려? 달러가 양쪽에 막 나타날 거예요. 나타났다, 어디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막 해보세요. F4번 키. 키보드에 있는 F4번 키. F4번 키. 다시 ESC 누르고요. 다시 해볼게요. 처음부터요. 는 랭크 가로 열고 내 예매 수량 컴마 예매 수량 전체 8개. 그러면 지금 뭐가 됐냐면 이 녹색으로 표현된 거는 여러 개고 내 예매 수량은 나 하나잖아요. 이 전체 덩어리 여러 개를 블럭 잡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F4번 키 눌러 보시면 돼요. 이렇게 블럭 잡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처음에는 블럭을 안 잡아도 돼요. 근데 저처럼 마우스를 어디 갔다가 오면 그때 블럭 잡아야 되고 F4번 키 누르면 달러가 양쪽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눌러 보시면 숫자 쪽으로만 가고 또 한 번 누르면 숫자에서 앞에 있는 영문자 앞으로만 오고 다시 누르면 사라지고 다시 누르면 양쪽에 나타날 거예요. 양쪽에 나타나게 하세요. 엔터 치면 돼요. 컴마 0은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컴마 0 이건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쓰나 안 쓰나 똑같고 엔터를 치고 이제 자동 채우기 하시면 돼요. 자동 채우기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메모를 좀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 이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만 표현될 수 있어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얘를 절대 참조, 다른 말로 절대 주소, 절대 뭐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얘는 혼합 참조, 혼합 주소, 혼합 뭐뭐 한다 그래요. 얘는 상대 참조, 상대적 주소, 뭐 상대적 뭐뭐 한다 그래요. 달러가 양쪽에 있으면 절대라고 부르고요. 절대라고 부르고 달러가 없으면 상대라고 부르요. 상대적이라 그래. 상대적. 근데 달러가 한쪽에만 있으면 혼합적이라 그래요. 혼합적. 그래서 혼합 계산 방법, 혼합 참조, 혼합 주소, 혼합적 표기 방법, 어쩌고 저쩌고, 혼합 뭐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하고 혼합이라는 말하고 상대라는 말이 있어요. 예? 자동 채우기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점 있잖아요. 점, 끄트머리 점. 여기 마우스를 갖다 찍으면 점 있죠? 여기 점 있잖아요. 끄트머리. 거기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예. 자동 채우기 쭉 하시면 된다고. 여러분 강원도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강원도 강릉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죠. 근데 울릉도를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 있겠죠. 그런 걸 상대적이라 그래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지금 667매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예매순이라고 하는 제2의 다섯 번째 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강릉 얘기를 했는데, 강릉은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지만 울릉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왼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는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하는 방법을 쉽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요 끄트머리 보세요. 끄트머리 제일 밑에 제3작업 옆에 워크시트 삽입하세요 라고 있죠. 그거 누르면 빈종이 하나 나올 겁니다. 네, 여기다 한번 입력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입력하세요. 성적표, 이름, 국어점수, 영어점수, 합계. 새로 만들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자, 이것만 어디다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그럼 한번 계산하는 거 해볼게요. 이거 두 개를 한번 합계를 구해볼 건데, 는, 썸, 괄호 열고, 두 과목을 드래그 하죠? 두 과목을 드래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자, 계산 공식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는, 썸, 괄호 열고, B의 네 번째부터 C의 네 번째,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쓴 거지만, 엑셀은 뭐라고 계산하냐면요. 아, 왼쪽 거 두 개 더하는구나. 이렇게 계산해요. 제 말이 틀리지는 않았을 거래요. 네. 는, 썸, 괄호 열고, 다시 볼게요. 는, 썸, 괄호 열고, 왼쪽에 두 과목을 드래그 했어요. 이거는 B의 네 번째, C의 네 번째 값을 더해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합계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합계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두 과목을 더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상대적 계산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일지매라는 사람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순신이라는 사람도 합계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귀찮거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애한테 물어요. 야, 너 어떻게 계산했니? 나? 왼쪽 거 두 개 더했는데? 오, 그럼 나도 왼쪽 거 두 개 더하면 되겠네. 나 왼쪽 거 두 개 더하면 되겠네. 알아서. 그럼 나 너처럼 할 거야, 이거예요. 그게 자동 채우기란 말이에요. 왜냐면 시험을 10만 명이 봤다고 해서 10만 번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만에, 두 번 만에, 적어도 두 번 만에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 계산하고, 아니면 10만 명을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공식을 쓰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한 번 만에 계산이 끝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블럭은 잡았으니까 두 번 만에 끝나는 거겠지. 아니면 한 사람 계산한 후에 자동 채우기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30명이든 3만 명이든 30만 명이든 계산이 끝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합계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합계를 구할 때, 또는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는 에버레이지라고 써서 위에 세 과목 평균 구하잖아요. 는 에버레이지. 자, 는 에버레이지라고 쓰고 괄호 열고 위에 세 과목을 드래그 했어요. B에 4, B에 5, B에 6을. 그랬더니 약간 보기가 싫어서 어떻게 했냐? 제가 소수점 이하를 한 자리만 나오게 했어요. 한 자리만 나오게. 한 자리만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영어 점수가 뭐라고 하느냐? 야, 너 어떻게 평균 구했니? 나 위에 거 3개 평균 구하고 보기 좋으라고 소수점 한 자리만 남겼지? 그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볼까? 알았어, 너도 해봐. 그게 자동 채우기를 쫙 하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똑같이 따라가더라 이거지. 똑같이 따라가더라. 그랬더니 국어 평균은 국어 점수 위에 있는 세 과목의 평균을 구했고, 영어 평균은 위에 있는 영어 점수 세 과목의 평균을 구했고, 얘를 합계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합계도 합계라는 점수의 세 과목의 평균을 구하고 각각 소수점 한 자리만 남겨두라 이거지.
이게 상대적 계산법이라 그래요. 근데 절대적 계산법이라 있어. 절대적 계산법.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합계 대신에 여기 요건 빼버립시다. 요건 빼버리고 여기다 합계를 구할 거예요. 여기다 합계. 요 세 과목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눈썹 괄호 열고 블럭 잡고 세 과목만 합계를 구했어요. 소수점 이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뭐 소수점 이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소수점 이하 하나 나와도 되고 뭐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를 해볼 거냐면요. 분포를 계산해 보죠. 뭐 분포 170이라고 하는 값은 전체 값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계산해보면 되죠. 그렇죠? 자, 는 분포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는 왼쪽에 있는 170 나누기 전체 합계죠. 왼쪽에 있는 170 나누기 전체 합계를 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0. 얼마 그렇죠? 그럼 보기 좋으라고 퍼센트 100분율 눌러주고 자리값 하나 올릴 겁니다. 소수면 자리값 올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뻐 보이라고 한 거예요. 소수점이야.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계산해보는 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수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 거 나누기 전체 곱하기 100 하죠. 곱하기 100은 왜 하는 거예요? 100분율 때문에 100을 곱하는 건데 엑셀에서는 곱하기 100을 안 하면 0. 얼마 나오잖아요. 그걸 보기 좋게 하려고 퍼센트라는 스타일을 눌러주면은 100분율 스타일 눌러주면 몇 점 몇 하고 몇 퍼센트라고 뜨니까 그렇게 한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자릿수를 좀 더 좀 정밀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릿수를 좀 늘리고 줄이고 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는 왼쪽 거 나누기 밑에 거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기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위에 거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하잖아요. 자동 채우기 해보세요. 답이 나오나 안 나오나.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답이 안 나오는 이유를 알면은 이제 해결이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다 뭐라고 계산했냐면 왼쪽 거 나누기 170 있죠. 170 왼쪽 거 나누기 D의 7번째.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 볼까요? 왼쪽 거 나누기 D 7번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D의 4번째라고 하는 거는 왼쪽 거란 뜻이에요? D의 4번째란 뜻이에요? D의 4번째는 아닌가? D의 4번째도 틀린 건 아니죠. 맞는 건데 D의 7번째는 어느 거예요? D의 7번째예요? 아니면 얘가 왼쪽에 와서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이거란 얘기입니까? D의 7번째란 뜻이에요? 아니면 왼쪽으로부터 와서 밑으로 세 번째란 뜻이에요? 그런데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를 공식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왼쪽 거 나누기 D의 7번째 게 아니라 왼쪽 거 나누기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왼쪽 거 나누기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녹색으로 된 자리에 값이 아무것도 없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요 없으면 뭐예요? 0이죠. 컴퓨터는 없으면 0이거든요. 그러면 135 나누기 0 143 나누기 0이잖아요. 그러면 값이 뭐예요? 0분의 143 0분의 2 0분의 7. 그럼 수학에서 뭐예요? 오래돼서 계산이 잘 안되시겠지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어떤 값이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요. 이건 수학에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이거를 불능이라고 그러는데 불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렇게 여기 0이 들어가고 여기 0이 들어가고 여기 뭐 70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270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이건 분자죠. 분자가 0이고 분모의 값이 있으면 뭐다? 이때 0이고 분모가 0이면 여기가 0이면 분모가 0이면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와 있든지 간에 뭐다? 계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능이다라 그래요. 그래서 현재 여기 뭐라고 떴냐면 0으로 나누는 바람에 계산할 수 없어요 라고는 에러가 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했던 건 뭐였냐면 말 그대로 왼쪽 거 나누기 뒤에 일곱 번째를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뒤에 4, 뒤에 7이라고 써 있으면 이게 왼쪽 거라는 건지 뒤에 4라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왼쪽 거라는 거는 상대적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일곱 번째라고 표현하는 거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얘는 달러를 이렇게 넣어주자 하는 거예요. 어느 셀의 위치를 딱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 A의 첫 번째 셀이라고 명시하는 거에는 달러가 들어가고 내 왼쪽 건지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건지 왼쪽에서부터 뭐 오른쪽 건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때는 달러 표시가 없는 거를 상대적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이렇게 계산한대요. 이거를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다 계산할 때는 왼쪽 거 나누기 뒤에 7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둘 다 보면은 달러가 하나도 안 찍혀 있으니까 왼쪽 거 나누기 뒤에 7이 아니라 왼쪽 거 나누기 왼쪽으로부터 하나 그리고 밑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계산한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잘못 계산하니까 얘는 이거로 나눠줄 거다 이거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D7이라고 하는 얘를 달러를 넣어주자 이거지. 달러를 양쪽에 달러를 넣어주자. 그 달러가 들어간 자리는 안 움직여요. 자동 체결을 해도 자동 체결해도 안 움직여요. 그리고 자동 체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전혀 이상 없이 답이 나오더라 이거지. 양쪽에 달러가 들어간 자리, 달러가 찍힌 자리는 아무리 자동 체결을 휘둘러 봐도 셀이 주소가 안 바뀌어요. 앞에 있는 건 어떻게 됐어요? 뒤에 4, 뒤에 5, 뒤에 6이라고 5, 4, 5, 6 하고 숫자는 바뀌었는데 요 뒤에 달러가 붙은 자리는 뒤에 7, 뒤에 7, 뒤에 7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제1작업으로 돌아가서 는 랭크 가로 열고 내 값이 컴마 이 전체 중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전체. 그런데 내 왼쪽에 있는 예매 수량이라는 H5는 밑으로 내려가서는 H6이 돼야 되고 H7이 돼도 H12가 돼야 되지만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H5부터 H12번째 있는 8개 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F4번키 눌러서 양쪽에 달러가 나오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 계속 나오니까 그때 또 반복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얘를 자동 채우기 해주면 전혀 이상이 없고 대신에 이렇게 굵기가 틀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동 채우기 옵션에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랭크라는 함수고요. 그러니까 랭크 함수에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참조 영역에 대해서 절대 참조를 썼잖아요. 예, 이제 훗날 VLOOKUP에 관한 함수를 배울 건데요. 우리 책에 VLOOKUP이 있나 볼까요? 예, 6번 문제가 VLOOKUP 함수예요. 6번 문제가. 예. 그러니까 VLOOKUP에도 달러가 들어가요. F4번 키 누르는 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어디도 나왔었죠? 조건부 소식 구할 때 행 전체가 라고 하는 문제에서 달러가 앞에만 나오게끔 하는 거 있었죠? 예. 달러가 앞에만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요, 달러가 오른쪽에만 나오는 경우는 엑셀에는 있지만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참조가 랭크 함수, VLOOKUP 함수 이 두 가지 때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만 달러가 나오는 거는 혼합 참조인데 조건부 서식에만 딱 한 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계산할 때는 그냥 상대 참조 달러 없는 게 보통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문제 볼게요. 공연장이 세종문화회관이 어딜까? 하나, 둘,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관람료가 4만원, 9만원, 6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4만원, 6만원, 4만원, 8만원, 4만원, 9만원, 6만원의 평균을 내가 내면 되잖아. 근데 그걸 굳이 사람이 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엑셀한테 물어보면 엑셀이 알아서 계산할 거 아닙니까? 예. 문제가 뭔가 볼게요. 공연장이 세종문화회관인 관람료에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리고 평균값을 구하는데 100단위에서 반올림 하래요. 그러니까 반올림을 하려면 라운드 함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는 라운드 가로 열고 평균값을 계산한 후에 거기다 자릿수를 넣어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100단위에서 반올림을 할지 1000단위에서 반올림을 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평균은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daverage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daverage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daverage라는 이 값이 이 평균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라운드는 어렵지 않아요. 이 daverage가 좀 복잡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놓고 d는 daverage 여기 있다. 는 daverage라고 쓰시고요.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는 B의 네 번째부터 H의 12번째까지. 그럼 왜 J의 12번째까지가 아니라 IJ는 왜 안 넣느냐? I값하고 J값은 우리가 계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 넣은 것 뿐이지 여기까지 블럭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관리번호나 공연명은 상관없이 공연장부터 관람료까지만 의미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만큼만 블럭 잡아도 돼요. 공연장서부터 관람료죠. 예, 여기까지만 블럭을 잡으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하는 거는 전체를 보통 말한다. 아래 두 줄은 분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는 빼기도 하고. 그러면 알맹이만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알맹이만 안 돼요. 반드시 항목의 이름을 포함해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 항목의 이름의 표시 꼭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 컴마. 근데 전체를 선택했잖아.
그러면 보통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선택하면 F4번 키를 누르거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요. 그런데 지금 관람료 계산하는 거, 평균 계산하는 거 한 번만 계산하고 말죠. 아까는 예매 순위 구하니까는 여러 개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 계산하고 자동 채우겠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F4번 키가 필요한 거고요. 지금은 다 하나씩 계산하거든요. 이럴 때는 F4번 키 눌러 달러가 들어갈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 자, 그 다음 뭐의 평균 구하는 거예요? 필드는 항목이에요. 관람료의 평균이죠. 관람료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여기 다른 데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4만원, 66,000원, 9만원짜리 클릭하시면 안 되고 이 관람료라고 되어 있는 거, 제가 요 글자는 고치겠지만 관람료에라고 글자가 더 있는 그 항목을 클릭하시면 돼요. 요 항목의 평균 구할 거다 이거죠. 잠깐만. 조건이 뭐냐면요, 세종문화회관이죠. 공연명이 세종문화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장이 세종문화회관이라고 하는 여기 항목 이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두 줄을 블럭 잡습니다. 그러면 LG 아트센터의 관람료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요? 공연장이 LG 아트센터인데 떨어져 있죠, 글자가요. 그럼 계산 못해요. 그럼 여기다가 공연장 쓰고 그 밑에 LG 아트센터라고 쓰고 그렇게 두 줄을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고 반드시 두 개 붙어 있어야 돼요. 엔터. 근데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 반올림을 못 해줬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산 공식이 지금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D 에버리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이 평균 구하는 자리에 지금 이 D 에버리지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들어갔잖아요. 이 자릿수를 넣어줘야죠. 자,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죠. 100단위에서 1, 10, 100 100짜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런데 우리 책에는 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6이라고 되어 있어요. 6. 어디가 6이냐면은요, 여기 관람료라는 항목을 아까 우리 클릭했었잖아요. 이렇게 클릭했었잖아요. 얘가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관리번호가 첫 번째, 공연명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관람료가 여섯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섯 번째 항목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쓰기도 하더라. 이게. 직접 그 셀 주소를 클릭해도 되고 그 셀의 순서를 써도 되고.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에 되더라 이거죠. 한번 해보실래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간 이유는 뭐라고요? 100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마이너스 2,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마이너스 3.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 이렇게. 요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 결국 어떻게 나왔냐면 컴마가 찍혔죠. 여기에 지금 결과가 63,000원인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63,000원이 아니라 63,000,000 이렇게 찍히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요? 여기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되겠죠.
여기 쉼표 스타일을 찍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쉼표가 찍힐 거 아닙니까? 쉼표 스타일을 찍어줘야. 아까는 쉼표 스타일 안 했으니까 어떻게 써요? 63000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3,000 이렇게 컴마가 찍히라고 되어 있잖아요. 컴마 스타일 찍어줘야죠. 말이 없으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지만 지금 명시를 해놨잖아요. 결과를 이런 식으로 만들으라고. 그럼 따라가줘야 돼요. 안 따라가면 틀린 거로 처리해버리거든요. 예. 자, 4번 문제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해보도록 할 테니까는요. 지금 디에버레이지 함수 구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고요. 4번 합니다. 예매수량이 667매서부터 950매까지 있는데 평균값이 있어요. 평균이 얼마인 줄 알아야 뭐 평균 이상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써요. count if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조건부 개수. 조건부 개수라고 하는 거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건부 함수가 뭐가 있냐면은요. 조건부 합계를 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수를 구하는 게 있고, 뭐가 있으면 될까? 조건에 맞는 것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것들의 합계 구하고, 조건에 맞는 것들의 평균을 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반 남자들이 인원수가 몇 명이냐? 그럼 조건부 개수가 되고, 우리 반 남자들의 몸무게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조건부 평균이 되고, 내가 이번에 BC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합계가 얼마냐? 가계부에서 현금으로 구매한 가격이 얼마고 신용카드로 구매한 게 얼마냐? 이렇게 조건을 따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조건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축구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의 인원수를 세봐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여자들 중에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보면 아 우리 반은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이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조건부 함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조건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count if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average 함수 쓰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ampersand 쓰라고 되어 있어요? ampersand 연산자라는 거, ampersand. 아, 요게 ampersand라고 읽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ampersand라는 연산자가 나오는 걸 봐서는 어떤 글자를 결합할 거다, 이거지. 이렇게, 는 함수명을 쓰고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몇 개라고 출력할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책에 나온 대로 이 값이 2면 2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count if라는 함수를 먼저 계산해 봐야죠. 뭐 count if. count if 하면은 써볼까요? 그다음에 는 count if라고 쓰면 range criteria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영어로 range 스펠이 맞나? range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range 크리테리아. range는 범위고요. 크리테리아는 조건이에요. 범위와 조건이 들어가요. count는 개수를 세는 거고요. if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부 개수인데 그러려니까 우리 반의 인원수가 다 전체 몇 명이냐? 그러면 조건이 없잖아요. 다 세는 거니까.
근데 우리 반에 남자가 몇 명이냐, 여자가 몇 명이냐, 현금으로 구매한 게 몇 건 있었느냐, 이런 건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린 조건부 계산이라고 하고, 그럼 범위는 어디고 조건은 뭐냐 하는 거죠. 자, 우리 반 남학생이 몇 명이냐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뭐예요? 성별이 남자죠. 그럴 거 아닙니까? 남자 여자라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 범위는 어디냐? 그 남자 여자라고 되어 있는 데가 범위예요. 국어 점수가 범위가 아니라 남자 여자라고 적혀 있는 데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가계부 한 달치 정리하는데 현금으로 구매한 게 몇 건 있었는지, 신용카드로 구매한 게 몇 건 있었는지 그 개수를 세본다. 그러면 여기서 조건은 현금 구매냐, 신용카드 구매냐 하는 게 조건이고, 범위는 어디냐면은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현금으로 구매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곳이 범위가 된다 이거죠. 얼마가 구매가 100만원 주고 구매했다, 50원 주고 구매했다, 이게 범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건은 뭐예요? 평균 이상이죠. 평균 이상이라는 게 조건이잖아요. 근데 범위는 어디예요? 예매 수량이지. 예매 수량. 예매 수량 중에서 이 평균치 이상 되는 거, 평균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못 풀지만, 평균이 만약에 800 나오면 어떻게 돼요? 800 이상이 하나, 둘, 셋, 3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3개 하고 나오겠네. 그걸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인지는 어디다? 이 동네가 되는 거죠. 범위는 예매 수량이라는 동네예요. 컴마. 문제는 평균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평균 이상은 어떻게 했을까? 자, 예를 들어서 는 count if 이렇게 쓰고 이제 범위를 주고 조건을 주는데 범위는 아까 범위는 어디였다고요? 예매 수량이었죠? 예매 수량이라는 동네인데 700이라는 게 만약에 평균이었다. 만약에 700이 평균이었다 그러면은 다운표 안에다가 크거나 같다 700 이렇게 써요. 그러면 70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몇 건 있었는지 예매순에서 찾아봐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올 때고, 만약에 조건이 800 이상이다 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 800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평균을 몰라. 평균을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 평균값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평균값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애매한 거지. 그럴 때 제가 써볼게요. 먼저요. 그거나 같다. 이렇게 시험에 안 낸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시험을 이렇게 안 낸 것 같은데, 몇 개 나오긴 나왔어요. 평균이 얼마냐면요, 평균이 758.75인가 봐요. 저 밑에 제가 블럭을 잡아봤더니 화면 밑에 평균이 얼마다라고 떠요. 758.75. 보이세요? 어딘지? 제가 이렇게 줄여서 보이면 여기 숫자잖아요. 여기 블럭 잡은 숫자에 보면 제가 블럭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럼 758.75라고 떠요. 개수는 8개고 합은 6070이라고 뜨는데, 그러니까 평균이 758.75니까는 하나, 둘, 셋, 넷 맞죠? 4개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하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균이 아까 얼마라고요? 다시 758.75죠? 758.7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매 수량 범위 중에서 758.75보다 크거나 같은 게 몇 건 있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58.75가 평균인지 아닌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verage라고 하는 평균을 이용해서 평균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조건은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얼마 이런 식으로 꼭 써주거든요.
평균이 1000이었다고 하면 1000보다 크거나 같은 건지 1000보다 작은 건지 1000보다 큰 건지 작은 건지 1000하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앞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런데 요거는 메시지로 나와야 되고요. 화면상에. 그러니까 다운편에서 썼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이 그대로 이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758.75라는 평균값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앰퍼샌드로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몰라서 명령을 걸었더니 뭐라고 떴냐면은 758.75 이렇게 뜨는 셈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접 쓰면은 좋은데 직접 쓸 수가 없잖아요. 평균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을 계산해봐라 라고 명령을 거는 거예요. 평균을 명령 걸어. 근데 걸 때는 뭐뭐보다 크거나 같고 값을 써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라는 메시지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라는 메시지를 다운표안에다 써주고, 그리고 평균값을 뒤에 붙여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붙여줘야 되니까는 앰퍼샌드로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최종적인 건 사실은 어떻게 돼요? 뒤에다가 이렇게 써야지. 몇 개 하고 출력해야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좀 어렵게 문제를 표현한 것 같은데 답이 맞나 볼까요? 그렇게 써 있네 뭐. 앰퍼샌드가 뒤에 몇 개라고 출력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중간에도 끼어 들어갔더라 하는 거죠. 이게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4번) 문제는 답이 그렇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뒤에 끝에다가 앰퍼센드 다시 써서 몇 개라고 출력해주면 그 건수는 4개다 이렇게 나오겠죠. 예. 자, 5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관람 가능 좌석수가 가장 적은 공연명은 뭐냐 이거죠. 공연명은. 근데 이제 무슨 함수가 나오는가 봤더니 인덱스, 매치. 가장 적은 거니까 미니멈 나왔겠지 뭐. 그렇겠죠? 우리 이제 처음에 문제 풀었을 때도 요 함수가 나왔었죠? 예.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달러 표시가 명시가 안 돼요. 달러라는 기호가 안 들어가죠? 달러는 어디만 들어가냐면요. 지금 여기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있죠? 여기에만 달러가 들어가든 말든 해요. 왜냐면 자동 채우기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다른 문제는 유독히 하나씩만 풀고 말잖아요. 이런 데는 달러 안 들어가요. 자, 관람 가능 좌석수 있어요. 자, 관람 가능 좌석수가 가장 작은 게 600이네. 600. 그렇죠? 그럼 600에 해당하는 구름빵이네. 구름빵. 답이. 그러니까는 C의 5부터 12번째까지 중에서 는 인덱스 C 5부터 C 12번째 중에서 사실은 몇 번째 줄인지가 헷갈리는 거지. 칸은 한 칸인데 칸은 한 칸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공연 관능 좌석 가장 적은 게 지금 600표인데 좌석수가 600인데 600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항목이잖아요. 5번째 항목이잖아요. 구름빵은 5번째 줄에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몇 번째 줄에 있었다? 5번째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답이 뭐다? 구름빵이야? 아까 구름빵 맞죠?
예, 이렇게 해서 구름빵을 찾은 거예요. 그럼 5는 어떻게 나왔냐 이거죠. 5. 5가 왜 나온 거예요? 얘가 제일 작다며. 5번 만에 찾았잖아. 그러면 는 매치 500이라는 게 600 맞죠? 예. 600이란 데이터가 F5부터 F12번째 사이에서 0 쓰는 건 기억하세요? 0? 0은 반드시 0이라고 써야 된다 그랬어요. 600이란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있었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게 600이었었거든. 얘가 5번째 줄에 있었단 말이야. 예. 근데 600을 왜 찾은 거예요? 제일 작은 거를 찾기 위해서 600이 찾아준 거죠. 그렇죠. 는 미니멈 F5부터 F12번째 이렇게 돼서 얘가 600이 된 거죠.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묶어야죠.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매치 자리에다 여기 매치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뭐였죠? 아까 600 했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쓰면 정신이 없지만 풀어서 써가지고 이제 퍼즐 맞추지 맞춰보는 거죠. 자, 이게 답인데 이 답을 풀기 위해서 이제 인덱스 괄호 안에 범위를 주고 어디서부터 어디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이거고 그 몇 번째 줄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 봤더니 매치라는 함수를 하기 위해서 5번 만에 찾은 거고 그것은 600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값이 5번 만에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결과적으로 5번째 줄에 구름빵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걸 하나로 한번 써볼게요. 는 인덱스 가로 열고 블럭 잡고 컴마 매치 그 다음에 미니멈 좌석수 컴마 가로 닫고 좌석수 컴마 좌석수 컴마 0 가로 닫고 컴마 1 가로 닫고 이렇게 쓴 거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좀 보기 좋으시라고 여러분들 띄어쓰기를 좀 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띄어쓰기 뿐이 한 것 뿐이 없다고 이렇게 결국은 같은 답이 된 거죠. 자, 인덱스 매치 미니멈, 인덱스 매치 맥시멈 하는 문제 유형은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 시험 당일날 이 문제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하고? 디에버레이지하고 아까 또 뭐 있었죠? 랭크 함수하고 추수 함수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1교시 시험 봤는데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럼 2교시에 나오고 2교시 안 나오면 3교시에 나와요. 이 문제들은 꼭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함수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수들의 종류는 아까 제가 그 함수 사전 설명드리면서 체크해 드렸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거기에 빈도수가 있었잖아요. 많이 시험에 나왔던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 그걸 무시하고 시험 볼 수는 없잖아요.
예매 수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매 수량. 예매 수량은 뭐냐면 이 피막골 연가라는 글자가 이 피막골 연가라는 글자 여기 있네. 요거의 예매 수량을 찾으라는 거죠. 무슨 함수를 구하냐면요. vlookup 함수를 구합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글자가 피막골 연가 얘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어디서부턴가 이렇게 블럭을 설정해 놨을 거예요. 블럭을 설정했어요. 피막골 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예매 수량을 찾으라고 하니까 요 범위를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범위를. 그러니까 피막골 연가서부터 예매 수량까지가 이제 범위가 되는데 관리번호는 굳이 안 들어가요. 관리번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vlookup 함수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범위가 어디냐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시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피막골 연가에 대한 예매 수량을 찾는 거기 때문에 피막골 연가라고 하는 공연명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끝은 예매 수량에서 끝나도 되고 등급에서 끝나도 되고 순위에서 끝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수량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앞에서부터 보통 블럭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내용만 잡는 게 아니라 항목의 이름부터 잡아요. 항목의 이름부터. 근데 일반적인 함수는 알맹이만 잡아요. 알맹이만. 예를 들어서 좌석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럼 요것만 평균 잡는 거지 저 항목의 이름은 블럭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D로 시작하는 함수 있잖아. 아까 D 에버레이지 뭐 이런 거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것만 항목의 이름부터 블럭에 들어간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반드시 는 vlookup 그 다음에 피막골 연가 이게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컴마 공연 명서부터 예매 수량까지.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우리 하나 클릭하고 여러 개 클릭하면 달러 누른다, F4번키 누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연명 하나만 검색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2의 14번째 셀 하나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달러 안 들어가요. 아까처럼 하나 계산하고 자동 체결할 때나 들어가는 거지. 네, 컴마. 자, 공연명이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매 수량은 몇 번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죠? 예매 수량이 공연명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공연명이 첫 번째요. 공연장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예매 수량은 여섯 번째잖아요. 그래서 6 쓰는 거예요.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예매 수량 항목을 클릭하라 그랬지만 얘는 항목을 클릭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몇 번째인지를 쓰는 거예요. 몇 번째인지를. 자, 그 다음에 컴마. 피막골 연가를 찾아야 돼요. 피마작 이름을 찾아야 돼요. 만약에 피막골 연가라는 게 없으면 피마작 이름이 있으면 피마작 이름도 P로 시작하는 거니까 비슷하다고 해서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유사일치예요. 근데 우리는 피막골 연가가 아니면 에러가 나야 돼. 그래서 반드시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정확히 일치하는 거는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는 건 꼭 써야 된다 그랬죠? true는 1이고요. false는 0입니다. 그래서 false라고 써도 되고요. 얘를 0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네, 엔터 치면 돼요. 자, 이렇게 썼는데 이 false 대신에 뭐를 써도 된다? 0을 써야 된다. 0은 반드시 써야 되겠죠? 아까 보니까 true가 위에 있었죠? 위에. 그거는 안 써도 되지만 밑에 있는 거는 꼭 써야 된다 그랬고 우리 시험은 항상 0을 써요. 항상 우리는 0을 써. 그러고 보니까 아까 랭크 함수일 때는 위에 0일 때 우리가 찾는 게 많았죠? 랭크 함수에서 큰 값이 1등일 때는 0을 쓰고 작은 값이 1등일 때는 2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0 썼는데 0을 생략할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위에 거니까. 근데 여기서 0은 뭐야? 생략하면 안 되는 0이죠? 아래 거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지금 피막골 연가를 찾든지, 뭐 삼총사를 찾든지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럼 찾으면 그거에 대한 예매 수량이 딱 떠야 되잖아요. 삼총사는 얼마야? 800 맞네.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색깔을 좀 제가 달리 표현해 드린다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이 삼총사인데 삼총사가 공연명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디에 끝나요? 예매 수량까지는 잡아야지, 범위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관리번호부터 잡으면 안 됩니까? 그럼 이렇게 만약에 블럭을 잡았다 그러면 이 삼총사라는 글자를, 피막골 연가라는 글자를 여기서 찾아요.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범위를. 근데 여기는 관리번호에는 피막골 연가나 삼총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 그것부터 범위를 시작한다. 그걸 우리는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죠.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고, 아까 디에버레이지에서는 그거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렀고, 데이터베이스는 뭐라고요? 이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근데 밑에 두 줄은 포함시키면 안 돼요. 밑에 두 줄은 위에 있는 데이터랑 다르잖아요, 구조가. 요거만 데이터베이스다. 데이터베이스고. 네? 인덱스요. 인덱스라는 말은요, 아까 여기 인덱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인덱스는 이런 겁니다. 지금 쭉 사람들이 서 있어요. 체육 시간에 기준 해가지고 한 사람이 쭉 여러 명이 서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줄, 세 번째 사람, 그러면 기준을 중심으로 두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나올 거 아닙니까? 손 들어봐. 그러면 예, 접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인덱스예요, 그냥. 어느 데이터가 놓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글자를 찾고 싶어요. 잭더 리퍼라는 글자를 찾고 싶어요. 이거를. 그러면 요렇게 블럭 잡으면 얘가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여섯 번째 줄에 첫 번째 칸에 있죠. 그럼 이렇게 블럭 잡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블럭 잡으면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제가 요렇게 블럭 잡았어요. 아이, 줄은 여섯 번째 줄이지. 칸은 두 번째 칸이죠.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얘야, 705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요렇게 블럭 잡으면 여섯 번째 줄에 첫 번째 칸이죠. 이렇게 블럭 잡으면 몇 번째 줄이에요? 여섯 번째 줄은 맞죠? 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칸이죠. 일곱 번째 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아까 구름빵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라면 굳이 여기서부터 블럭 잡으면 줄은 어차피 여섯 번째 줄인데 칸이 헷갈리니까 요것만 잡아라 그래서 요것만 잡은 것 뿐이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이만큼 있는데 얘는 데이터가 아니죠. 항목의 이름들이니까.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칸은 뭡니까?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얘죠?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칸에 있는 애는 2011년 8월 26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찾는 건 인덱스예요. 데이터가 놓여 있는데 그 놓여 있는 데이터 중에서 그 데이터가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느냐를 우리가 알던 모르던 찾아오는 방법을 인덱스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삼총사라는 사람의 삼총사라는 공연에 대한 좌석수를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삼총사가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삼총사가 세 번째 줄에 있죠? 그러면 요 관람역, 이 좌석수가 세 번째 줄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는 인덱스
가로 열고 이쪽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줄인 줄 모르죠. 칸은 한 칸이죠. 그렇죠. 칸은 어차피 한 칸만 제가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건 뭐예요? 삼총사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줄에 있는 걸 찾아오는 거죠. 그럼 요 줄은 삼총사를 검색하면 되겠죠. 그때 또 매치를 쓰면 돼요. 매치 여기다가 매치라고 쓰고 이 범위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삼총사에서는 요 글자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서 찾으면 되고 컴마 0을 쓰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나오죠? 자, 그럼 삼총사가 아니라 피막골 연거면 또 피막골 연거가 예매수량. 아, 제가 이걸 잘못해서 이해가 아니라 여기였구나.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가시아 건달들 맞아요? 그리스 똑같아요. 숫자요? 여기는 인덱스 매치로 계산했고요. 여긴 뭐로 계산했어요? 브이루컵으로 계산했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찾는 방법은. 내가 어떤 글자를 가지고 원하는 글자에 해당하는 값을 찾을 때 브이루컵으로 찾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인덱스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인덱스로 내고 어떤 거는 브이루컵으로 내는 게 아니라 브이루컵 함수도 내보고 인덱스 함수도 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 업무상에서 어떤 값을 주고 그 값에 해당하는 어떤 항목의 결과를 가져와야 될 때, 이때는 인덱스 매치를 이용해서 값을 가져오셔도 되고 브이루컵을 이용해서 가져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써도 답은 맞아요. 실무에서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인덱스 쓰라 그러면 인덱스 쓰고 브이루컵 쓰라 그러면 쓰면 되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7번 문제. 예매수량 여기 예매수량에 대해서 뭐 하래요? 책에 빨간 막대 스타일 구하래죠? 그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에 가서 빨강 하라는데 빨강 클릭 끝. 이거 문제밖에 없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관람 가능 자석수가 900수 이상이면은 이 전체가 뭐 노랗게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행 전체가 계산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계속 안 나와요. 몇 년째. 여러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은 거죠? 안 나오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실제로 안 나왔는지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를 인쇄를 가져와 왔는데 잠깐 볼게요. 여기에요, 여기.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급여가 어디야? 여기네, 여기. 그렇죠? 여기다 범위를 정해주고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라고 해서 빨간 막대 하래네? 끝. 이거죠. 함수 보세요. 추수 함수 나왔죠? 그 다음에 카운트 if 나왔고 디에버레이지 나왔죠? 브이루컵 나왔죠? 우와, 이거는 거저먹기인데? 는 맥스 괄호 열고 블럭 잡고 끝. 이거네. 맥스 하나만 나왔잖아요. 하나만. 다른 문제 볼게요. 경쟁률 셀에 2015년 경쟁률이 어디야? 2015년 경쟁률이 여긴데 블럭 잡고 뭐 하래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빨간 막대 하래요. 끝. 무슨 함수 나왔나 보세요. 랭크 함수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디에버레이지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라 뭐 소수점 안 나오게 하래요? 그럼 컴마 0이네. 컴마 0 하면 소수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브이루컵 나왔죠? 6번은 브이루컵이에요. 항상. 다른 문제.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번에 녹색이네요.
녹색이고 V일곱 나왔고요. 그 다음에 랭크 함수 나왔고요. 라운드 D 에버리지 나왔죠.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계속 했던 내용인데 똑같이 나옵니다라고 했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거죠. 7번까지 4개를. 썸이프는 안 배웠으니까 썸이프, 뭐 카운트 이프, 뭐 에버리지 이프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자세히는 다 안 배우셨단 말이에요. 설명드리면 되고. 이거는 아까 라운드는 아까 했었잖아요. D 에버리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계속 반복하면은 여러분은 좋은 성적 나온단 말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자, 문제집 여러분한테 미리 드릴까요? 아니면은 다음 시간에 오시면 드릴까요? 미리 드릴까요? 오케이.